개인정보보호법 제정 9년 만에 독립적인 감독기구 출범이라는 이 엄청난 성과가 매우 반갑고 그리고 또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보 주체인 개인과 기업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의 잠금 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수기 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위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정 로그인 등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음식점이든 어디든 들어가려고 하면 QR코드를 이렇게 찍거나 인적사항 적어야 되죠.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 이렇게 내 개인정보를 다 공개해도 과연 괜찮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또 더 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네. 장관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행안부 차관하시고 바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이 올해 8월인가요? 8월 정확하게 5일입니다. 8월 5일. 네. 그래서 그런지 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고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보호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위원이 또 계십니까? 저희가 개인정보위원회 총 이제 9분이 계신데요. 예. 그 상임으로 이제 저 위원장 또 예. 부위원장님 계시고 비상임위원으로 7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여야가 추천하신 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각계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모여 계시겠군요. 네,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아주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8월에 출범해가지고 이제 뭐 한 넉 달? 넉 달 조금 넘었죠. 바쁘게 움직이셨겠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비전 선포식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보호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네. 멋있는 말인데 뜻을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면서 설명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 그거 사실 슬로건인데요. 예. 저희 보호의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예. 어떤 좀 이렇게 좀 지향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슬로건을 한 4개월 고민해서 만든 예, 거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증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첫 번째는 이 디지털 시대에 개인 정보를 확실히 잘 보호해서 개인의 아이덴티티 또는 나아가서 이제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증명해내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저희 위원회 직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해서 그 새로이 출범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좀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도 하고 국민들의 아이덴티티를 증명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 네. 어떤 일들을 주로 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제 그간 이제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그 기능을 저희 위원회로 이제 통합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제 종합적인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일단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개인정보의 침해 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두 가지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정부가 장관급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출범시킬 정도면 그만큼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
관리 그런 필요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 최상위 10개 중에 7개 기관이 데이터 관련 기업이고요. 그 데이터 관련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70% 정도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 또는 데이터 전환이라는 이런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그렇죠. 이제 활용도 되고 쓰임새도 있을 터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개인정보의 보호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로 저희가 인식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위원회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시고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당했다거나 위반하거나 그러면은 벌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저희 뭐 과징금, 과태료, 그다음에 뭐 형사고발 이런 조치들이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상 저희가 조사 처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뉴스를 하나 본 게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잘못을 본 건가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저희가 예. 조사를 한 건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 개발자에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한 6년 정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요. 예.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봐서 저희가 67억 원 정도의 67억. 이제 과징금 예. 그리고 형사고발 조치도 같이 좀 취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한 전체 저희 그 개인정보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 이용자 우리 국민들께서 한 1,80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저희가 뭐 페이스북에서 충실히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숫자로도 한 33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넘어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그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는 저희가 사실 첫 번째는 아니고 동일한 사안으로 2018년에 영국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각각 그 과징금 등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3번째가 되고요. 형사고발까지 고려하는 것은 저희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과징금을 물렸을 때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가, 또 형사처벌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저희 그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의 이행력은 다소 이제 좀 이렇게 저희가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지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법에서 정한 대로 저희는 엄격하게 또는 엄정하게 집행해 나간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가입하려고 하면 이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다른 데 이렇게 개발하는 데다가 넘겼다는 거죠.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그 페이스북 로그인이라는 걸 우리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3자 앱에 가입을 할 때 가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페이스북을 통한 로그인 방법을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용자 본인의 그 정보만 그 제3자 앱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예를 들면 제 친구가 한 500명 정도 되면 그분들의 정보까지 같이 제3자 앱에 준 것이 친구들의 동의 없이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돈 받고 넘겼답니까?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합리적으로는 의심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대리인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죠. 저희는 명백 위반이라고 봅니다. 페이스북에 그 과징금 65억 7억? 7억입니다. 67억이면 상당히 지금까지 과징금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까?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에서는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3번째 이제 제재 처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50만 파운드였으니까 저희보다 한 9분의 1 정도 규모였고요. 다만 미국은 작년에 FTC에서 페이스북과 합의를 할 때 50억 불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그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는 적정한 과징금을 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잘못한 데가 있었습니까? 저희 나라는 뭐 동일한 케이스는 저희 나라가 아직까지 아니고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 동일한 케이스를 지금 확인한 바는 없고요. 아, 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어디 들어가려면은 QR 코드 이렇게 다 찍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쓰는 사람들은 다 안 적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쓰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쓰는 것보다 이게 되는 게 편하지만 왠지 QR 코드를 대면 내 정보가 다 노출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믿어도 됩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8월 5일 날 출범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소위 이제 방역 그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는 QR 코드 전자출입 명부의 어떤 안전성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의 점검을 한번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 QR 코드 시스템, 전자출입 시스템은 비교적 안전한 게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QR 코드를 발급하는 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출입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데이터를 분리 보관하고 있다가 예. 이제 역학조사가 필요성이 생겼을 때야서야 비로소 그걸 합쳐서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출의 위험성이 좀 없다고 보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이게 사주되면 자동 폐기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급하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본인들의 DB가 아닌 별도의 DB에 이제 보관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기 명부보다 예. 국민들이 쓰시기에는 전자출입 명부가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저희는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수기 명부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수기 명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적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이제 불안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조치가 수기 명부에서 성명을 안 적어도 되게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이제 예. 적고 계신데 앞으로 저희는 휴대전화 번호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좀 찾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군요. 네. 저희가 이제 충실히 잘 관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염려 않고 네. QR코드 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거 찾아서 벌 주고 이런 일만 하지는 않겠죠. 또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보호 더 잘할 수 있게 할까 뭐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주로 그런 쪽으로는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호가 잘 되면 이제 활용도 잘 예. 되는 건데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사 처분 말고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재개정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활용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하면서 그 활용을 굉장히 또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가명정보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한 건데요. 그와 관련된 각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범 사업을 저희가 하는 등 보호 활용을 좀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희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저거 다 보기는 쉽지 않을 거고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다 나옵니다. 네. 지금 사랑의 열매 위에 차고 계신 배지가 예, 이거는 이제 위원회 배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이제 장관급 국무위원 배지군요. 네, 국무위원 배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요즘같이 개인정보 보호 필요한 일이 많이 있는 때인데 특히나 어느 때보다 네.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내 개인정보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제공해드리고 있는 내 정보 지킴이 사총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전화하실 수 있는 118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번호가 있고요. 사총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그 개인정보위원회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간편한 조정 절차를 또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고 해서 본인들이 확인한 여러 가지 본인 확인 내역,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웹사이트 많이 가입해 하고서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럴 때 이제 해제까지 탈퇴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 개인정보 보호 포탈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오시면 종합적으로 모든 걸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사총사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 보호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슬로건도 그렇고 정보 지킴이 사총사 이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좀 창의적이고 좀 와닿는 그런 느낌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쁘실 텐데 또 앞으로 좀 중요한 일, 네. 또 저희들이 궁금할 때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알리고 싶을 때 그럴 때 한번 또 나와 주십시오. 네, 불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